아직 마스크 수급 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로마트에 가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낀 시민은 없으시더라고요. 흔적이 끼고는 계신 것 같아요. 한 장을 보통 3일, 5일씩 끼고. 아, 그렇게 네, 구자영 차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마스크 사기가 어렵다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이유가 뭐고, 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풀었다고 하니까 네.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정부가 제공하는 그 공적인 그 판매처는요, 읍면 소재 우체국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그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홈쇼핑은 이제 공영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가까이에 있는 전국 2만 4천여 개의 약국에서 이 마스크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 수 있는 곳은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직 원활하게 이 구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 물량이 하루에 보통 우리가 이제 1,2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 업체 가운데 상당한 업체는 일반 그 민간 유통업체와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급 계약을 깨고 정부에 우선 납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위약금을 지금 정부가 확실히 물어줄 테니까 민간 계약을 깨고 정부에 먼저 납품해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업체들은 쉬지 않고 생산해서 일단 계약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정부에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납기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에서는 27일부터는 원활하게 공급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풀린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전국 문 연 약국이 많지 않은데 아마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문을 연 약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루 500만 개의 지금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그 사이트에 가시면 휴일 지킴이 약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다 하는데 우리 정부가 중국에 오히려 물품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마스크를 보내는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태 초기에도 우한 쪽에서 마스크를 보낸다. 예를 들어 우한에 있는 우한의 대학교 총동문회 차원에서 마스크를 보내는데 거기 정부가 개입됐다 안 개입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도 2월 말까지만 해도 마스크들을 중국 쪽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중국에서 심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번지지 않았을 때는 지원 차원에서 마스크를 보낼 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정부가 지자체 차원에서 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들 입장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네. 문제 화면에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라오닝성 지림성을 물품 지원한다는 것이거든요. 라텍스 1만 8천 킬로. 저거 라텍스 잠깐 저건 뭐냐면 그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 만들려면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저 장갑을 끼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부족하면 마스크 생산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지고 있는 마스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 부분을 지금 중국의 라오닝성하고에도 우리나라가 계속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저 라오닝성하고 지림성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중국보다 우리가 심하고 라오닝성하고 지림성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도 제한하고 있는데 왜 저걸 우리가 보내야 되지라는 얘기들. 외교부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사안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거는요. 우리가 물건을 돈을 받고 파는 계약 그런 매매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끊는다고 해서 위약금 무는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지원이 일종의 증여예요. 이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는 중단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요.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면서요. 그럼 우리의 어려움은 중국의 어려움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이건 중국 측의 외교부에서 아니 지금 그쪽은 괜찮잖아. 우리는 어렵고 우리가 부족하니 이거 더 이상 못 주겠습니다. 이 얘기가 힘든가요? 이걸 중국에서 했을 때 아니 약속했으니까 내놔 이럴까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요. 그 말은 지금 필요한 얘기다. 그러니 외교부 쪽에서 아니 정부에서 지원 약속했으니까 못함에다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보시라. 중국에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걸 좀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그 행동을 좀 옹호를 해주자면 이렇게 중국에 물품을 보낸 시점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 이제 국제협력과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자매 결연 도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물품을 보내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써서 보냈을 텐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예산을 써서 이 중국을 도왔느냐라는 이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중앙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야 될 중앙정부가 심각 단계를 조금 늦게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계에서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이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제2의 또는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다라면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타워로 우리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모든 물자와 자원을 배분하겠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국제교류나 협력은 잠시 보류해라.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말씀 좀 드리고 가면은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확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중국 지역 정부 쪽에서도 우리나라에 관련 의료 물품을 보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